네, 수업 시작입니다. 예. 예. 지난주에는 마지막에 갔습니다. 이걸 했는데, 나에게 선한 좋은 이야기 많은 사람, 나의 해친자, 이쪽 해칠 자, 나를 해친 자. 이 돛대가 말할 것입니다. 나에게 나쁜 점을 갖다가 집어가 말해주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권유하는 거예요.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인간은 신앙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인데 그걸 자꾸 지적해주는 사람은 나를 이끌어준 스승이고 문 앞에서 그냥 좋다 통해서 아부하는 자는 나를 해친 자라는 건데 이게 지난 담에서 굉장히 이 시대에 한번 주면 별거 아닌 말이 나오고 짧은 말이 나오고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게 거의 이 아부분들이 많으시죠. 일 말하면 계속 안 돼. 오늘 이야기 했지만도 대표적인 정치판에 되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혼란한데 생각해볼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지난번 뭐냐면 이제 환원당 김광필과 정암 조광조 선생이 관계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때 10대의 정암 조광조 선생이 그 당대에 그 뛰어난 학자로 소문났던 환원당 김광필을 갖다가 감히 대들었던 거죠. 그 김광필 그 당시에 이 김광필이라는 사람은 특이한 사람인데 등치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서울 가면 그 YMCA 뒤쪽에 이 길이 하나 있는데 그 피막골이 해가지고 말을 피하는데 피막골이 있는데 그게 뭐냐 중통에 대감들이 가마 타고 가면 저 보기 싫어야 되니까 그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은 이 뒷골목을 해가지고 안 죽이려고 다니는 곳인데 그게 피막골이라고 해요. 그 피막골이 그 중학집들이 참 많고 그런 곳인데 그 피막골에 이제 있는데 그쪽 가면 이 김광필이라는 사람 지나가면은 이 젊었을 때는 지나고 사람들 피해가 그래요. 뭔가는 깡패 같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하기에 야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피해가나 하고 전필재 선생한테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때 공부한 게 수학 공자라는 게 나오는데요. 소학책을 갖다 자꾸 늘어져가 공부에다 소학 동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명한데 소학이라는 건 인간이 처세술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뛰어난 학문하는 사람이 이제 무오사로 시청을 읽어갔을 때 그때 17세 조광조가 찾아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이 김광필이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한양에 있는 어머니를 드리기 위해서 꿈을 한번 딱 잡아가지고 내려버리는데 이런 고양이가 치려가 버렸네. 그랬더니 막 그 화가 나가 여종한테 막 꾸지라면 여종이 마당에 아주 우는 거죠. 그걸 마침 조광조 공부하러 보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 젊은 친구가 그래서 대되는 거죠. 아니 선생님 논문을 제가 하시면 간단하게 안 하게요. 그러나 어떻게 군자가 말을 신중해야 하지 말이야. 저 여종이 자기 잘못도 아닌데 고양이 못 봤다는 건데 그렇게 심하지 않냐고 그랬을 때 바로 곧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소위 좀 이렇게 의식이 이 사람들 탁탁 치면서 서로 탁구 견과하듯이 치면서 대화가 흘러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서로 격북이 안 가는 거죠. 격북이 맞으면 탁탁 치면서 안 거죠. 특히 조광조 같은 사람은 충정하고 이제 맞춰가지고 국가 기획을 쓰는데 제일 처음에는 충정이 엄청 이야기 잘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돼가니까 안 들어요. 포기하고 하는 거지. 그럼 결국은 사냥받고 죽게 되는 거죠. 중용한테.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잘못을 갖다가 지적해주고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진보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요즘 거의 안 되거든요. 좋은 말 해가지고. 요즘 대충 저보다 더 잘하시겠지만 정치판 보세요. 아부분 엄청 많잖아요. 권력을 잡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있는데, 오늘 이제 이걸 강청은 지난번에 했지만도 반복교육을 했지만 역시 나라가 교척에 있던 사람이고 하여간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뜻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극복하면서 그 때를 볼 수 있는 그런 지구력이 생기는데, 그런 목표가 없으면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구력이 때문에 못 버팁니다. 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데, 오늘 그런 얘기가 나오죠. 다시 돌아서 보면, 이게 태공 띄우세요. 태공 띄우고 와야 돼. 부지런할 근자, 델리자, 근이 띄우고, 무가지 띄우고, 고요. 신시 띄우고, 호신지 띄우고, 불안. 그는 부지런할 근자고, 위는 델리자, 무 없을 무자, 가는 갓가자, 갓비 없는, 보는 호배 보자. 부지런을 함이라는 것은, 그냥에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가 되고 델리자. 네. 값을 매서 보여요. 그 다음에 조심할 신자, 신중할 신자인데, 이것은 이라라는 말도 되고,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호할 것자, 뭉신자. 이것도 어디서 조자죠? 그는 부절입니다. 부절. 사람이 어떤 순간에 신중하다는 것은 바로 몸을 보호하는 부절된다. 이 말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부절을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을 노력하는 건데, 굉장히 많은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디슨. 전기도 만족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오늘날까지 회자가 되는 말이 뭐냐면,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 그거는 쉽게 그냥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는데, 실은 1%의 영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99%의 노력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의 어떤 끝다른 영감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은 아까 강태공처럼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을 때는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99%의 노력이에요. 99%의 노력은 1%의 영감에 대해서 자기 확실히 있게 됩니다. 뭐가 다른지. 나는 운동선수가 되겠다, 음악가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는 거 미비하게 작은 목표를 있으면 그걸 그 다음에 밀어붙이는 힘인데, 그 99%의 노력에 미치는 건 굉장히 자기 노력이죠. 그러니까 그 1%가 99%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이 보배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미래를 부지런함 때문에 밀어붙여가지고 보배 만드는 거고, 이 신중하다는 것은 이 참진자, 이게 마음이 신자 플러스 참진자예요. 그러니까 참된 마음이에요. 참된 마음. 요 옆에 이게 마음 신변이 있거든요. 참된 마음인데, 참된 마음이라는 것은 내적으로 집중이 돼야 돼요. 마음속에 집중이 돼야만이 자기 마음 참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참된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 늘 깨어있는 마음, 이것은 몸을 보호하는 부절입니다. 이 부절은 어떤 거냐면, 요 보면 알지만 옛날에 대나무나 옥이나 돌 같은 거 둘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전쟁 같은 경우 하나는 전쟁터에 보내고 하나는 계획을 갖고 있으면 전쟁터에서 특별히 무슨 연락할 동향이 있으면 그 부절을 갖고 편지를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딱 갖고 와서 부절이 딱 맞으면 그 편지를 읽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확실한 연락의 증표로 삼는 게 부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옛날에 주몽과 유리가 이 부절을 칼로 깨가지고 맞춰가지고 이대왕 유리가 된다니까. 이 전 부절이에요. 부절. 그러니까 사람이 늘 조심한다는 것은 내 생각하고 사는 삶하고 몸하고 같이 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을 통해서 몸이 관련된다. 이 부절이에요. 그러니까 상갈 신자는 마음을 조심하는 거고, 그 마음을 관리를 잘하면 내 몸과 마음이 일치가 돼서 잘 살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보험에는
자기가 부지를 하면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보배라고 뭐 집안에 그 좋은 돈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야구나 축구가 등등이 운동 경기로 부지런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분야의 고수가 되면 그 역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 꺼낸 이유가 노노의 제일 처음 갖고 있는 내용인데 노노는 요 세 개가 전체 다를 덮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학이, 시습지면 불행교라 이게 바로 부지런한 근자입니다. 이게 부지런한 근자. 학인데 학이 뭐라고 하면 학이 이 자는 앞에 거와 뒤에 거 이렇게 동사나 동사, 동사구나 동사구, 명사나 명사, 명사구나 명사구를 이어진다 했으니까 이것도 학이니까 저건 당연히 동사를 해야 되겠죠. 배우고 그리고 시습지, 시 그러니까 학이 띄우고 시 띄우고 습지거든요. 구력 띄우고 이러는데 때때로 익힌다는 시습지가 부지런히 했잖아요. 내가 어떤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가 내인데 맞아야만이 계속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습지가 안 되는 공부는 이건 때때로니까 때때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복습하는 건데 시간 날 때마다 복습을 한다는 것은 그 공부가 내인데 맞아야만 아니에요. 사람마다 품성이 다르거든요. 어렸을 때 제일 많이 10대 전후 10대 한 12살 10대 그때 되면 가장 개성이 강할 때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유치원 초등학교 막 들어가가지고 막 할 때 그럴 때 취미 있는 분야가 그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갖다가 관리해야 될 취미가 그때 된다. 그걸 잘 빨리 알고 키워주는 게 제일 좋죠. 그 임윤찬이나 뭐 저는 음악을 좀 좋아했었는데 임윤찬, 조성기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키워주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취미에 맞으니까 피아노 밑에 잠을 잘 정도 좋아한다는데 떠나기 싫어하고 그건 자기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때가 낼 때마다 계속 익히는 거예요. 복수. 요게 아까 이제 부재를 익혔죠.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됩니다. 부지런하다는 거 자기 좋아하는 게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여러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안 돼. 일단 이 말씀은 말인데 이게 평형자죠. 평인데 평이 먼저 말을 하다는 게 평이 누워있는 것보다 앉는다는 머리 들고 앉아있는 상황이 얘가 여기 형이든 누워있는 것도 형인데 이게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자기 드러내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을 드니까 기쁘려고 하는 거죠. 그걸 이어가면 설이 됩니다. 말할 설자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을 해 나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피아노에 터치하는 거다, 쉽게 해서 노래부터 꺾는 거다, 뭐 등등 하나의 기교를 익히면 익힐수록 자기 속에서 희열이 나오는 게 여러예요. 공부는 이 열이 생겨야만이 자기 분야 맞는 거죠. 깨달으면 기쁘니까. 사람마다 품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니까. 무엇이 절대적인 수 없어. 꼭 문자만 아는 게 아닌 게 없어. 문자 모르더라도 굉장히 좋은 게 많으니까. 그리고 그래 되면은 유풍인데 풍이 있었는데 그래서 먼 방에서 멀리서 오면 자 내가 만약 먼저 이 하는 게 하모니카 생각 없으면 하모니카를 잘한다. 기뻐서 늘 연습한다. 그러면 어디선가 누가 딱 하자. 야 그러지 말고 나는 바이올린 잘한다. 바이올린 잘한다. 바이올린 잘하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거죠. 우리 협연하는 협조하는 거.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협연을 하니까
즐겁잖아요. 지금 즐거울 남자. 요건 그지 말씀 이거는 큰 목, 작은 목. 이건 큰 목이 큰 목. 이걸 나무 위에다 올려붙이는 거니까 이거는 어울려서 좋아하는 게 낫다. 요거는 혼자 좋아하는. 낙은 같이 좋아하는. 북치고 깽갈치고 막 춤추는 게 바로 낙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자기가 끊임없이 부지런을 떨어서 공부해가지고 스스로가 계속 기쁨이 있어야만이 그 공부를 통해서 거의 유유산 비슷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대화해도 그냥 뭐 즐겁죠. 서로 좋아하는 거니까. 이게 나죠. 근데 이 두 가지까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찾게 되면. 인 띄우고 부지 띄우고 불을. 이거 원단 선낼 온 화낼 온답니다. 부력 띄우고 군자고. 그런데 그렇게 놓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좋아하는 게 뭐 축구하는 거고 또는 안 그러면 야구하는 거고 피아노 치는 거고 뭐 다른 게 있어요. 또 나는 장사하는 거고 다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해. 내가 하모니카 좋아해서 지금 알지 못해. 그런데도 화가 나지 않아요. 왜? 사람마다 길이 다르니까. 다 길이 다르니까. 그러면은 부력군자와 이 군자가 아니겠나 이러는데 이 군자라는 세계는 유화 철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이 군자라는 자체가 이게 소노자고 소노자. 그러다 요거는 지휘봉. 또 요거는 이외의 군자. 이거는 윤식이에요. 요즘 말하면 그 윤식인데 이 지휘봉을 짚고 말을 한다는 것은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공부를 남한테 전달할 수 있을 정도 공부가 됐을 때 그때 벼슬 윤자면 지휘가 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자기 논리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기 논리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논리가 확실한 게 뭐냐면 그 분자에서 분자는 거예요. 그 분자는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분야를 다 할 수 있죠. 요즘 말은 각본의 호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공부가 즐겁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유유상종에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연주하고 놀아도 즐거울 경우고 그리고 남이 뭐라 그래도 내 선택한 길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업을 사는 사람이 분자인데 논어는 이 세계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공부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논어속에. 그 내년은 저는 논어를 하고 싶거든요. 그 논어를 읽으면 자기 세계, 자기가 어떻게 살 거냐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아까 신자를 가지고 두 개를 읽어요. 마음 심자에 천진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8번인데 이 경영론이라는 책을 지금 변하지 않고 모른다는 거죠. 송대 만드는 책인데 일단 이거는 띄워서 할 게 없어요. 경영에 띄우고 할 보생자는 과역하고 보생자는 보호할 보자 살생자니까 사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농작자 것이에요. 몸을 하는 것 사물 보호해 주는 것은 적을 갖다 욕심적이다. 욕심이 적어야 됩니다. 이게 살아가면서 사람이 마음이 안정됐다, 평화롭다, 또는 안정됐다 이런 걸 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안정되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사람 몸이 있다면 이 육체가 있다면 육체 속에 그 외적 속에 있고 내적 속에 있는데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사람 굉장히 어려워요. 내외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외가 보면 이 외는 뭐냐고 욕망이에요. 끊임없이 외적 욕망들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여기 끌려가는 강함만 강할수록 소음은 커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외적 욕망이 강해가지고 거기에서 끌려가는 게 자꾸 많아지면 속이 허해져가 오는 게 뭐냐면 이게 우울증 같습니다. 공황 증세들. 연예인들이 공황 증세가 많은 것은 연예인으로서 갖고 있는 강력한 팬들의 선물이어야 되는데 그게 끊어질 때 오는 게 속이 허전함 때문에 공황 증세입니다. 이게 바로 속이 허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이라는 것은 영육이 뇌와 뇌가 균형을 잡는 것이 내 삶인데 이게 바로 안분이라는 거예요. 안분. 자기 분수에 분한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분. 분수를 먹고 끊임없이 욕망이 끌어다니고 그러니까 몸이 허수아비가 허수아비. 인간의 몸이 허수아비가 돼요. 바깥에 끌어다니니까. 근데 허수아비가 되니까 삶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 자기 삶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자꾸 욕심을 줄여야 됩니다. 바깥으로 나갔던 기분을 자꾸 줄이면은 이것이 단순하네, 하나.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인생에서 자기 목표에서 딱 하나를 정확히 잡고 살아가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최고 고수였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가지가 많으면 아무것도 못해. 욕망이 많아요. 그리고 과욕, 욕심을 줄이면 하나를 모아야 돼요. 생각이 많은 것이 하나로 모아야 돼요. 하나로 모아지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감이 커져요. 아까 했지만 희석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이것 하고 싶고 저것 하고 싶고 저것 딴데를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자기 삶을 행복하게, 보여주는 행복하게 합니다. 자기 삶을 보여주는 것도 과잉이에요. 그 다음에 모심자, 몸을 보여주는 거. 그건 피명, 이름을 피하는 건다. 이건 요즘도 뭐 그럴지 모르지만 뭐 그럴지 모르겠죠. 마치 불나비가 불이 좋아 가는데 그 불이 타죽을 쪽으로 가는 것 똑같은 거죠. 옛날에는 전부 다 요즘은 이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서 이 다양해가 사는 게 많지만 옛날에는 정치였어요. 옛날은 정치밖에 없었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 이 세계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 자기 이름 갖고 이렇게 뭐 그러니까 정치 하나 하다 보면 그것은 탑을 싸움이고 전쟁이 나가 거의 다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몸을 보호해야 하는 아예 그런 세속의 명예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농어에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게 사람은 이름은 뭐냐면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공부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최선의 다해가 남들이 내게 자꾸 붙여준 이름이에요. 당신은 회장 왔어요. 당신은 사장 왔어요. 당신은 현재 국회의원 왔어요.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동양 사상의 최고로 그 낭종지추라고 했어요. 낭종지추. 동양 사상에 보면 이름을 스스로가 노력에 의해서 남들이 가져가서 채워집니다. 이게 계속 앞으로 돌아서 나올 텐데. 그러나 거의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의해서 욕심을 부리고 자기 이름을 다 찾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다 망가집니다. 심지어 옛날 죽을 게 너무 많죠. 자기 이름 하나 얻으려고 그 자리 하나 얻으려고 뛰다가 죽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런 경우. 그러니까 무역은 이나 욕심 얻기는 시우나 시울 있잖아요. 시울 있잖아요. 이게 주역 글자리로 바꿀 역자고 시울이잖아요. 시울. 여기라고 보여요. 이때는 여기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이라고 보여요. 시울이자. 욕심 얻기 하기는 쉬워. 이거는 자기 혼자 자기가 마음 관리를 하면 되는데 무명, 세속적인 명예. 너는 요즘 말하면 장관이다, 차관이다, 국회의원이다, 뭐 등등 이런 명예를 얻게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요즘 시대에는 덜한데 옛날에는 그런 권력의 보직밖에 별로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짓게 장사할게. 근데 그게 지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 이 안분이 엄청 중요한 건데 자기 분수한다는 거. 자기 분수를 안다는 것은 이거는 내적으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수양해야만 할 수 있어요. 필요한 끊어내니까. 끊어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병리가 나옵니다. 제가 제 의사 선생님, 박진현 선생님인데, 이분인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만나가지고 평생을 같이 모시다가, 이분은 이 독신을 사시다 돌아섰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몇 명, 5명이 모여가지고 상주를 한번 보내드렸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독신이다 보니까 은둔자처럼 지냈었는데, 국가에서 훈장도 주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특별부인데, 하여간 제3에서는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는 받았던 이분이 디오게네스라는 소위 철학자죠. 디오게네스 여인이 디오게네스라고 이제 그리스 철학자인 이 사람이 이 평생을 통 속에 사는 통 속에 세속이 엄마 했거든요. 통 속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가지고 철이니까 그러니까 이 너무 허술하게 거러지처럼 살아가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서 뭐냐면 너의 소원이 도대체 뭐냐 다 들어주겠다고. 그랬을 때 이 디오게네스가 말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단 내가 지금 햇빛을 쬐고 있으니까 내 햇빛만 가리게 하지 말라. 내 햇빛, 눈앞에 햇빛을 가리지 말라. 나 필요 없다. 그러고 가겠더니 이 알렉산더 하는 말이 역시 거인에서 내가 알렉산더 대왕이 안 되었다면 내가 디오게네스가 되길 가르칠 것이다. 알렉산더는 인도 북부까지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국력을 땀을 넓힌 사람이거든. 그러나 이 디오게네스는 이 가난한 통 속에서 우주를 공부하는 거죠. 디오게네스는 그 작은 통 속에서 사상적으로 우주를 품고 살았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도 그걸 긍정합니다. 근데 알렉산더는 실제로 땅을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가 내가 대왕이 안 돼. 이 천하가 이 땅을 넓히다 대왕이 됐다고 디오게네스가 되겠다. 난 디오게네스는 내 안장 이것만 천하를 내품 다 안고 살고 싶다. 그 말합니다. 하여간 아주 재밌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게네스 모델가 이 소위 아까 했지만 자기 분수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디오게네스가 이 박희진 선생님께서 그분이 짱이 됐었을 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오늘은 왜 이리 기분이 좋은가? 이 햇빛과 바람에 설레는 푸른 그늘과 나무통만 있으면 나는 행복한 디오게네스. 어제는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거리를 헤매었더니 놈들은 내가 미친 줄로 알았겠다. 바보 같은 것들이. 내가 인간의 주인지는 모르고 정말 이렇게 푸른 하늘 아래 사는 누리들이 왜 모두 그렇게 욕심이 많은가? 서로 시기하고 욕하고 속이고 그런 거 생각하면 구역이 납니다. 언젠가 한번 알렉산더를 벌려준 일이 있지. 그래도 그는 좀 다른 데가 있었어. 오늘은 왜 이리 기분이 좋은가? 절로 스르르 눈이 감기네. 이 햇빛과 바람이 설레는 푸른 그늘과 나무통만 있으면 나는 행복한 기억이 있어. 이 무역이 성장돼.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생님한테 서울 가서 살면서 굉장히 국내 여행도 둘이 갈 때 많았고 해외 여행도 갈 때 많았었는데 아주 많은 영향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의 삶 자체가 거의 은작처럼 되셨습니다. 혼자 살았으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시가 20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에 신뢰하기로 시집을 끝냈을 때, 그럴 때 조지훈 선생이 앞에 서문을 썼는데 엄청 잘 썼어요. 이 시대에 탁월한 시인 한 편 표현한다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분은 그래 추구한 세계와 시세가 뭐냐면 마지막 시집이 집사람 서예하면서 많이 쓰는데 그 보면 인간의 내적 세계, 영성의 세계 그쪽을 추구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간
자기 부모 숙성에 해본 그리스도인자 사상가로서 이게 이 조그만 통속이 있지만도 마음은 우주를 품고 살았다는 그 자체의 알렉산더가 놀랐답니다. 그게 왜 좋았냐면 이 과역과 피해의 바탕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인데 붙여줍니다. 그냥 문쟁 물도 같이 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 그런 대로 잘 놀다갔네 등등 명파를 붙여주는 거죠. 그것이 아마 이 과역과 피명 속에 자기 부모를 찾아오면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여기까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